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소식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논팅하니까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갑론을박이라기보다 좀 아쉬운 내용 그런 거를 좀 토로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바로 이런 뉴스죠. 테슬라가 새로운 굉장히 좀 높은 해상도의 레이더를 이제 미국의 그 통신 관련된 그쪽 이제 위원회에다가 제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미리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 같은 거를 좀 받아야 되는 전파 그런 비슷한 것들이 미국에도 있겠죠. 우리나라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출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된 거죠. 테슬라의 새로운 레이더. 네. 근데 어떻게 테슬라 레이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야, 전익남도 얼마 전에 이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한다며. 이제 테슬라 레이더 안 쓴다며. 야, 테슬라는 다른 회사처럼 막 이것저것 추가 안 한다. 그냥 비전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사람은 눈 가지고 다 이거를 판단하지 않느냐. 눈과 내만으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테슬라가 그러고 있다. 레이더를 뺐다. 왜? 레이더가 판단하는 것과 카메라가 판단해서 두 개가 상충되면은 뭔가 이런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레이더를 뺐을 때 좀 더 수월하다. 따라서 테슬라는 카메라를 안 쓴다라고 테슬라가 이렇게 트랜지션 투 테슬라 비전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까지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고 있고, 전익남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을 했는데, 새롭게 레이더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신청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또 반면에 이런 분들 계시죠. 특히 이제 6월에 한참 이제 출고 받으신 분들, 니들과는 다르지. 나 라이젠이야. 근데 레이더가 빠졌어? 어차피 레이더 이제 안 쓴다고. 근데 레이더가 다시? 그러면은 내가 받은 차는 레이더가 없는 차? 차라리 구형은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 계속 쓴다는 거 아니냐고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도 해요. 참 이런 게 테슬라는 참 희한하죠. 다른 회사 같으면은 이 업데이트 할 것들을 계속 묵혀놨다가 페이스리프트 할 때 왕창 업데이트 해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렇게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만큼 올랐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테슬라는 수시로 부품을 넣고 뺐고 부품을 계속 개선을 해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알 수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모델3 지금 레이더 없이 출고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레이더 같은 경우 지금 레이더를 사실 이게 쓸 수는 있어요. 지금 모델3 모델 Y에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토파일럿 컴퓨터 4.0 버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들 좀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걸 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거 하나 지금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들 생각 이런 거를 좀 곁들여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절대 팩트는 아니니까.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전익남이나 이런 기사에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넘기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FSD 컴퓨터가 지금 하드웨어 3.0입니다. 지금 출고되는 차량들 모델 S, 모델 X 리프레시가 똑같아요. 모델 3, 모델 Y도 동일하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컴퓨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미디어 컨트롤 유닛, MCU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텔이냐 라이젠이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미디어 컨트롤 유닛입니다. 미디어니까 말 그대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쪽만 관련된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하드웨어 3.0, 4.0, 2.0 그렇게 부르는 AP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특화된 CPU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AP는 두 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판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뻗더라도 나머지 살아있는 하나가 이거를 대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국 생산 차량들은 이게 두 개 대신 하나로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이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원가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4.0, 그러니까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나중에 하드웨어 4.0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하드웨어 4.0이란 무엇이냐? 자율주행이겠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이렇게 3.0, 4.0 하는 거나 이 자율주행 관련된 하드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출고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자율주행 관련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드웨어 3.0 가지고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 뭐 택시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5년 뒤에도 똑같은 하드웨어, 10년 뒤에도 똑같은 하드웨어 이렇게 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시겠죠. 당연히 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하드웨어도 개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가 3.0 머물러 있지만 여기 말하는 하드웨어 4.0 아마도 이게 사이버 트럭부터 좀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델 S, 모델 X부터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들어갈 레이더가 아닐까. 그러니까 평범한 레이더도 아니고 이미징 레이더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다 뇌피셜입니다. 이분들 뇌피셜이에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그거에도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린님입니다. 트위터 보면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좀 여러 번 좀 다뤘다기보다 이분 거 트위터를 좀 빼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스펙을 보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에 들어가는 레이더와 이 주파수 대역이 뭐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미징 레이더가 아닐까. 이미징 레이더 하면은 딱 봐도 뭔가 레이더인데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레이더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라이다가 아니라 레이더예요. 라이다는 레이더를 써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구현한다고 하면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파를 쏴서 받아도 좀 라이다처럼 비슷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징 레이더인데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모델 3, 모델 Y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4.0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4.0은 레이더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FSD 컴퓨터 AP라고 불리는 FSD 컴퓨터도 들어갈 수 있고 카메라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틀어 가지고 하드웨어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웨어 3.0에서는 있던 레이더를 안 쓰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하드웨어 4.0부터는 다시 레이더가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가능성을 좀 많이들 좀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지금 6월에 출고받으신 분들 레이더가 없으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좀 그렇다 하신 분들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하드웨어 3.0 운영하시는 분들 네 여기 나와있죠. 하드웨어 3.0 이거 모델 S입니다. 모델 X, X도 지금 똑같아요. 하드웨어 3.0의 구성품은 FSD 컴퓨터하고 8개의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 센서 딱 이 정도고 여기 레이더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4.0 얘기도 나오고 여기 레이더 얘기도 나오는데 재밌는 게 공교롭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에서 카메라 모듈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기 국뽕에 좀 취해볼까요?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카메라 모듈 4조에서 5조 원대 수주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다가 앞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차량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거냐? 네, 그건 아니죠. 네, 카메라 스펙이 더 좋아집니다. 야, 무슨 말이냐? 야, 이 카메라 이거 마냥 화소를 높이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제어 못하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못 놀린다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웨어 4.0에는 이 카메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컴퓨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막 놀라운 얘기는 아닌 게 옛날부터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드웨어 4.0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보시면 뭐 2021년 9월에도 막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만든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뭐 3.0, 4.0 거기에 말하는 그 AP, MCU랑 다른 아톰이나 라이젠 이런 거랑 아예 구분되는 자율주행만을 관장하는 그 자율주행 칩셋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율주행 칩 내용들이 작년부터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4.0 관련해가지고 오늘 나온 뉴스 레이더는 확실한 게 아니죠. 레이더는 4.0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는 4.0에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이죠. 참고로 이 삼성전기가 수주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500만 화소에 달하는 카메라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하드웨어 3.0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에 들어가는 모듈 하나당 이 들어가는 카메라 화소가 100만 화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은 5배씩 증가를 한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5배씩 이렇게 증가를 한 거란 말이죠. 모든 카메라가 이게 말이 5배지 실제로 이걸 처리하는 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거를 처리할 만한 프로세서 딱 아다리가 맞죠.
하드웨어 4.0 자율주행 칩, 좀 더 좋은 하드웨어 칩이 들어간다. 오늘 기사 가지고도 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항상 테슬라가 이 똑같은 것만을 막 10년 그렇게 울거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제 될 것인가? 생각보다 테슬라가 이런 전환이 빠르긴 한데 이거를 마냥 기다리시다가는 차를 받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게다가 이런 거는 뭐 사이버 트럭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출시가 되면서 장착이 돼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모델 S, 모델 X, 모델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넘어올 거니까 많이 남은 거니까 그렇게 뭐 크게 뭐 당장 임박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4.0이 되면서 지금보다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자율주행 FSD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특히 저 같은 사람들 FSD를 가진 사람들은 야, 이거 하드웨어가 바뀌게 되면은 공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당연히 가질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우리 이거 보니까 하드웨어 3.0 가지고는 FSD 좀 어려운 것 같다. 하드웨어 4.0 카메라 모듈도 각각 500만 화소짜리, 이 AP도 삼성에서 공급받는 이 칩셋으로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어렵더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FSD를 가지신 분들은 무상 업그레이드도 기대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호재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다, 하드웨어 3.0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지금은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학습이 문제다. 자율주행 운행하는 거는 지금 하드웨어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말을 해왔던 거죠. 그 말이 좀 가능성이 높은 게 하드웨어 2.0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모델 S, 모델 X 2018년도쯤에 출시된 차량들을 하드웨어 보면은 2.0 모델도 있고 2.5 모델도 있거든요. 이 차량들 오토파일럿이 구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때 나온 걸로도 충분히 구현이 되고 있죠. 물론 성능 같은 건 차이가 있겠지만, 좀 버벅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토파일럿 자체는 잘 구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드웨어 3.0으로 어떻게든 되기만 하면은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이 FSD 오너들에게 하드웨어 4.0으로 업그레이드 안 해줘도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FSD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예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업그레이드 해주면 뭐 정말 대박이겠다, 딱 그 정도. 안 해줘도 뭐 어쩔 수 없이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실망하니까 저처럼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드웨어 4.0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가시화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소식만 들려드리긴 뭐하니까 항상 드릴 말씀 같아요. 이렇게 테슬라 뉴스 하나, 그리고 테슬라 아닌 전기차 뉴스 하나씩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포드 F150. F150은 전전전 영상인가 해서 좀 살짝 좀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F150의 입지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차인데 전동화 됐으니까 얼마나 또 수요가 폭발하겠습니까? 이미 예약만 해도 20만 대를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근데 가격이 69,000불로 딱 그래도 막 그렇게 좀 리저너블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도 아무리 뭐 배터리 팩을 많이 끼워 넣었다고는 하지만 뭐 차 크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이제 사이버 트럭 좀 빨리 좀 긴장해가지고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평가는 아니지만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차가 69,000불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네, 테슬라는 사실상 고객에게 거의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드나 테슬라 아닌 차는 사실 다 마찬가지죠. 그 중간에 뭔가 뭐 판매를 해주는 그런 사원들이 껴있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영업사원분들이 뭐 계시긴 해가지고 딜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딜러십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존재해가지고 이 제조사로부터 차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고객에게 파는 그런 딜러사 같은 것들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죠. 마치 우리나라 그 수입차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BMW 코리아가 있고 뭐 벤츠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모터스, 어디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디를 살라고 하더라도 어디 뭐 이렇게 회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딜러사마다. 그거랑 미국에서 차 살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딜러사를 끼고 차게 되는데 딜러사가 이렇게 가져오면서 고객에게 팔면서 당연히 뭐 피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로부터 마진을 얻기 때문에 딜러사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딜러사는 고객에게 막 이것저것 좀 해줘야 되고 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런 뭐 의무 같은 게 있죠. 돈을 뭐 받았으니까. 미국도 그런 게 아주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재밌는 게 미국에 지금 뉴스 나온 게 피를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딜러사에서 여기 마진을 붙이는 게 물론 크다면 클 수 있어요. 옛날에 뭐 벤츠 공개된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보다 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인데 그래도 이렇게 차값만큼의 피를 붙이지는 않죠. 네, 차값이 69,554달러인데 여기 마켓 어저스먼트 해가지고 차값과 동일한 만큼의 마진 붙여가지고 차값을 2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아무리 자본주의에 좀 이런 거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건 좀 선 넘는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차 인기가 많으면은 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굳이 뭐 포드 F150 뿐만 아니라 기아의 그 유명한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팔지 않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미국생산 기아 텔룰라이드가 이렇게 딜러사 마진이 굉장히 높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많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다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마진을 거의 마진을 좀 심하게 붙였다라는 게 뉴스인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기업이 떠오르죠? 네, 테슬라가 떠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거의 뭐 고객에게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이 가격을 시가처럼 이렇게 올리더라도 회사와 고객이 거의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거래 수준으로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딜러사가 또 껴있으면 여기서 마진이 더 붙여져가지고 더 비싸게 고객이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그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 같은 게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지가 있고 약간의 불편함 이런 것만 감수한다고 하면은 저렴하게 뭐 딜러분들에게 좀 나가는 마진 같은 거를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테슬라 커뮤니티에 제가 눈팅하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모델 3나 모델 Y, 특히 모델 3 RWD 모델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안 들어와가지고 되게 좀 어떻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모델 3 롱레인지나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작년에 저렴한 가격에 예약하신 분들이 아직도 차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2분기에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톡에서 보면은 막 차량 뭐 렌트 모모 렌트카에 막에서 광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테슬라 뭐 즉시 출고 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지금 차량이 얼마 그렇게 막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작년에 예약한 사람들도 지금 차를 못 받는데 어떻게 이 렌터카도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잘 받았을까? 이거 굉장히 수상하다. 이 렌터카 파는 가격을 보면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 가격, 그러니까 인상된 가격에다가 여기서 더 붙여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리고 즉시 출고라고 해가지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겨먹는 것 같더라고요. 렌터카 업체도 작년에 대량으로 이미 예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 예약한 개인들보다 더 빨리 받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이걸 못 받는 분들은 과연 저 렌터카 업체가 나보다 더 빨리 예약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테슬라가 공개적으로 뭐 순번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차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좀 뭔가 좀 개인 구매자가 뭔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슬라는 실제로 이렇게 법인 판매 사이트 가 있어요, 별도로. 여기 보면은 뭐 최소 뭐 판매 수량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나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굉장히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평택항에 테슬라 차량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저기 차 중에 한 대가 제 차겠네요 했는데 막상 배정을 못 받는 분들이 하시는 말, 저거 다 흰색 기본 모델, 저거 다 렌트카 모델, 리스사 모델이었군요 하면서 아주 뭐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법인 투 법인이라지만 좀 이런 건 좀 공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딜러사 마진이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 사는 그 장점 같은 것들이 이 기업과 커스터머가 직접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이제 거품을 좀 뺄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서 리스사와 렌트카, 거기서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 장점이 무색해지는 그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약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차를 운용받아가지고 2년째 타고 있어서 당장 차를 뭐 이렇게 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작년에 예약했는데 아직까지 차를 못 봤는데 렌터카에서는 물량이 남아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저도 약간 좀 빈정이 좀 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테슬라 코리아가 좀 제대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테슬라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이 팔려가지고 테슬라 인프라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뭐 저렴해도 그냥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진짜 제 생각이고, 실제로 슈퍼차저 항상 제가 뭐 말씀드리다시피 슈퍼차저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거라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테슬라가 좀 많이 팔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중간에 포드 F150 소식했다가 마지막엔 다시 테슬라 소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소식이 계속 좀 나올 건데, 좀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과 이런 거를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